사업 무슨 사업 이건 따지지 말고 5번을 딱 보면 5번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적 조성사업 가론의 시행자가 주거업시장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두 번째 포인트요. 수용 사용이지 환지 방식에서는 안 나옵니다. 6번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 1호부터 4호 무슨 시행이라고요? 공공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아니라 줄 거나요? 공공시행자 1번이 누군지 압니까? 1호가 국가자율자, 2호가 공공기관, 3호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아니고 그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수용 사용자 줄 거 놓고 혼용 방식 중 또 줄 거 봐요. 수용 사용이 적용되는 구역. 그러니까 환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7번 경제자유구역 지적 운영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또 줄 거 봅시다. 수용 사용입니다. 수용 사용 환지가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답이 나왔어요. 답이. 공공택지 종류 많은데 포인트 3개. 첫 번째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두 번째 시행자가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공공시행자다. 세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다. 그렇게 말해놓고요. 다음 2번 이제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의조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 건설이나 대지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한다. 무슨 법을 할까요? 주택법으로 할까요? 건축법으로 할까요? 이게 주택을 건축하면 두 개의 법이 나오거든요. 주택에는 무슨 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또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우리가 호구로죠. 기준이 단독주택은 30호 기준입니다. 30호 기준. 한옥은 50호. 50호는 다음 주 배울 거예요. 30호 기준. 공동주택도 3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이 기준이니까 30호 30세대 기준에서 미만 할 겁니까? 30호 30세대 이상 할 겁니까? 30호 30세대 미만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얘는 건축허가 30호 이상인데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승낙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이라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뭔 줄 압니까? 이게 작년 시험 문제요. 사업계획 승인. 단독 30 이상, 공동 30 이상 지으면 사업계획 승인. 그거 미만 되면 건축허가, 이상 되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은 30이 기준이야. 30 미만이면 건축법, 30 이상하면 주택법. 원칙입니다. 원칙. 절대적인 거 아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를 500세대 합시다. 아파트 500세대 건축하자. 그러면 당연히 무슨 법에 의해서 주택법에서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럼 여기다 이렇게 자 500세대 건축에 의해서 주택 아파트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동 전부 다 100세대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놀이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경비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노인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지 내 상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가도 있죠. 그럼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주택. 자,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비실에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민이요 주민. 평소에 경비실 가서 놀아요 안 놀아요? 관리실 가서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죠. 이렇게 주민들이 없으면 이런 거 보고 부대시설. 자, 놀이터에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노인정에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단지내 상가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렇게 평소에 주민들이 많으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리시설. 그러니까 부대냐 복리냐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볼 때까지 관리실 가서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비실 안 된다요. 내가 거기서 놀아버리면 내가 복리로 바뀐다고. 우리는 부대니까. 주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대 복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대나 복리가 설치되는 이 아파트 단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주택단지다. 별것도 아닌데 주택단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주택단지. 이걸 알아야 나중에 토종법 가가지고 주택단지를 대성하는 정비사업이 뭡니까? 재건축 사업이다. 그런 게 이제 토종법 가서 한 문제 나온다고. 주택단지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주택단지가 뭐라고? 아, 별거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는 뭐 받아가지고? 사업계 승인 받아가지고. 주택이나 부대, 복리, 그 일단에 털릴 주택단지인데, 그 밑에가 문제입니다. 다음의 시설로 분류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는데, 중간에 짠 해가지고 뭐가 들어갔냐?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가서 단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20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일반 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라버는 무슨 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함정이 안 나오니까.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봅니까?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라고. 8도 유람 이러지 말고 8도 20일, 8도 20일, 8도 20일. 20일이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작년에 10일 나왔어요. 10일. 10m가 아니고 20m. 일반 도로 20m. 8도, 8m 이상의 도시계 예정도로.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거든요. 주택단지가 있다. 이렇게 12m의 일반 도로가 있다. 주택단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러면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왜? 20m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8도 20을 기억해야 돼요. 8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 일반 도로. 그 다음에 3번 이제 공구입니다. 공구는,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갖다 만약에 2000세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주택단지인데 이거를 몇 개로 나눠가지고 자, 109 먼저 300세대만 해보고 분위기 봐야 돼. 분양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니까. 300세대 분양이 잘 되는데 600세대 분양이 잘 되는데 500세대 잘 되는데 몇 개 했어요? 네, 700세대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109, 이게 209, 309, 409 이렇게 나눈 걸 보고 공구라고 해요. 공구. 그러면 나눌 때는 공구 가는 이게 109, 공구 가는 몇 메타 폭으로 나누냐? 6m 이상 되는 폭으로. 공구 구분해야 되니까 구분. 109, 209 구분할 때 구분은 6m 이상 폭으로 오면 나무를 심든 도로 만들 자주가 6m 폭으로 하고 한 개 공구는 최소 몇 개 이상 들어간다? 300세대 이상. 그 밑에다 써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600세대 이상이 돼야. 단지 전체 세대는 600 이상이 돼야 공구로 나눕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와요. 한 개 공구가 몇 개 이상이라고? 300개 이상. 그럼 공구로 나누려면 최소 몇 개가 돼야? 600개 돼야. 없으니까 써야 된다고. 전체 세대 수는 60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공구, 그럼 첫 번째 공구 6m, 두 번째 300세대, 전체 600세대. 그 다음에 이제 부대하고 복리인데, 아까 얘기했죠. 부대는 뭐가 없다? 주민이 없다, 주민이. 복리는 주민이 어울리는 공간. 자, 주차장. 차 대고 휙 들어가야 돼요? 떠들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해야 된다고. 차 들고 휙 대고 들어간다고. 자전거 보관소. 부대. 공중화장실. 자, 공중화장실. 혼자 들어가요? 둘이 가서 떠들고 있어요? 혼자. 노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부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읽고 해석해야 돼요.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 옹벽, 축대,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울려서 노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들은 부대. 넘겨보면 복리 그러면 복리, 어린이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단지내 상가에 단지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그 주민들이 많이 모여 노는 것은 공리. 3번 기간시설도 있고, 자, 기반시설, 4번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시, 지역난방. 첫 글 따서 도상전, 가통지. 도상전, 가통지. 도상전, 가통지. 그게 암기하거든요.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들을 기간 시설하고 간선 시설은 또 도상전, 가통지 등 단지 안의 기간시설, 단지 밖에는 같은 종류 기간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 시설하는데 이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이 도로 무슨 시설?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간시설. 도로는 기간시설이면서 도로에 주민들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부대시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연결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이걸 보고 무슨 시설? 간선시설. 뭐가 있다고? 도, 상, 전, 가, 통, 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뒤에 있는 가, 통, 지 이 세 가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포함한다.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가, 통, 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포함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7번 사업주체와 주택자입니다. 사업주체와 주택자인데 사업주체는 시행자. 아까 말했던 시행자. 주택자업 아까 뭐 지주택 그런 말 했죠. 지역주택자업, 직장주택자업, 리모델링 주택자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넘어가요. 8번 리모델링과 리모델링 기본계인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학재 기능 향상에서 다음 강목에 하나는 해당 행위가지고 가번 대수선과 증축인데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일부 증축하는 걸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는 얘 같아 얘가. 자, 증축은 어디까지를 갖다 봐줄까? 증축. 그럼 첫 번째 읽어보면 증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준공하고 몇 년 이상 경과한다? 15년 이상 경과해야 증축 리모델링 돼요. 15년. 두 번째, 증축할 때 증축의 범위 얼마만큼 증축이 넓히는 거. 얼마만큼 넓힌다 그러면 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넓힐 수 있는데 이게 전용 면적 85 미만 되는 것들은 40% 이내까지 넓힌다. 증축을 해서 세대 수를 늘리는 거예요. 기존 세대 얼마까지? 15% 이내까지. 우리 이번에 300세대 리모델링 한다. 몇 개 만든다고 그러면 3에 15 얼마입니까? 45죠. 345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45가구를 분양한다. 분양하면 분양대금 가지고 그걸 넣친다고 리모델링 비용 충당. 한 가구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한 2억 정도 든대요. 웬만한 시골 서울에서 보통.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 비싸서 하겠냐 못하지. 그러니까 더 좀 얹어가지고 몇 개 더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리모델링 비용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을 수직 방향으로 증축을 한다 그러면 위에다 몇 개 층을 더 얹자고 위에다가 몇 개 층까지 더 얹을 수 있냐 그러면 그게 15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냐 14층 이하 되는 공동주택이냐 15층 이상 되면 최대 몇 개 층까지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숫자 암기해야 돼요. 리모델링은 뭐 플러스 뭐다? 대수선 플러스 증축인데 증축 몇 년 경과? 15년. 증축의 범위 전용 면적 30% 이내. 85 미만 되는 것은 40까지. 세대수 늘리자. 기존 세대 몇 프로? 15%. 그리고 위에 쏜다. 위요. 수직 방향.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이면 2개 층. 그렇게 잡아주고요.
그 나머지 뭐 기본계, 입주자, 사용자 그런 내용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가 영어니까 용어가 되게 많아요. 용어가 많고 영어에서 대부분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고 두 문제가 기본이에요. 두 문제 기본. 그래서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좀 봐봐요. 문제 몇 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 문제 보면은 주택법 해가지고 영어 1번 주택법. 자, 1번 영어 봅시다. 주택에 대한 정의다. 옳은 것 1번. 5층 건물로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해서 주차장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다. 이게 아파트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5개층 이상이 돼야 돼요. 너는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나 다세대지. 2번 3층 건물로 주택 쓰는 연면적 420인 공동주택은 다가구다. 다가구는 단독이거든요. 다세대 그래야지. 다세대. 3번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말이 안 되지.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이니까 말이 안 되고. 4번 다세대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습니까? 있죠. 짓는 사람 마음이니까. 5번 무주택 국민을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 5층 이상 그런 규정은 없어요. 무주택 국민은 고층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2번 도생중 원룸형 주택 요건 틀린 거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다. 욕실 부엌 설치한다? 그럼 기본. 전용면적 20인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몇 개? 1개. 3번 전용면적 40인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2개 둘 수 있다죠. 30 이상이니까 2개 줄 수 있다. 좋아요. 5번 전용면적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이다? 아니지. 원룸형은 50이야지. 5번 각 세대는 지하층에 해당은 안 됩니다. 3번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 김동성이 친구 누구라고요? 언어, 기다. 없고 노 없고 기 없고 다 있네.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지금 2번에 있고요. 문제 4번 영어 틀린 거 1번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다. 예. 주민들이 있다 없다? 없네. 주차장은 주민들이 없네. 그럼 부대지 복리가 아니고. 단지 안에 입주자 생활된 근생은 당연히 복리. 4번 안과 밖 연결하는 전선. 간선입니까? 간선. 도상전, 노전전. 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 주민들이 없으니까. 5번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상전가 통지. 몇 번입니까? 지. 3번이네. 지역난방시설. 6번 단지 하나의 주택단지 볼 수 있는 거. 하나를 볼 수 있는 거. 아까 뭐라고? 몇 도? 8도. 며칠? 20일. 12m 일반도로 분리되면 하나예요. 고속도로, 철도 그럼 다 둘이 돼버리죠. 그것은. 그러니까 1번이 20m 일반도로면 2개가 되는데 12m니까 그냥 분리가 안 되고 하나하나. 7번 영어 틀린 거 1번 단지 입주자 생활 복리 유치원 주민들이 있으니까 복리 관리사무소 주민 없으니까 부대. 3번 숙박으로서 이종에 해당하는 다중시설은 준주택 노, 기, 다 다중은 준주택 맞아요. 숙박이든가 말든가 준주택이요. 4번 도생이나 300 미만 좋아요. 국민주택 규모 좋아요. 대리인제한 주택 그것도 맞아요. 5번 수도권에 소지한 읍면적 국민주택 1호 1세대 얼마?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읍면은 100인데 수도권에 소지한 그러면 무조건 몇이라고? 85. 그런 숫자가 이 시험에 다 나온다고. 국민주택이 85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그랬어. 영어가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 딱히 틀릴 만큼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6책 갑시다. 666페이지. 주택건설 사업등 1번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는 간단하게 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사업주체인데 밑에 2번 잡읍시다. 2번에 등록사업자 잘 나오니까 1번 등록사업자 줄 겁시다. 연간. 그러면 1년 동안. 연간. 단독주택 25.
공동주택 20세대, 도생 30세대. 하나 빠졌는데 퇴직자용 이게 빠졌어요. 퇴직자용 30세대. 책에 빠졌으니까 써야 돼요. 퇴직자용. 근데 퇴직자용이 뭐였어요? 글쎄 아까 들어봤는데 뭐 사기꾼이 나오고 그러죠.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그 퇴직자용 그것은 30. 그래서 연간 만제곱미터 대지. 그래서 암기할 때는 20, 20, 30, 30만이거든요. 연간 20, 20, 30, 30만. 연간 단독 20, 연간 공동 20, 연간 도생 30, 연간 퇴직자용 30, 연간 대지 만 이상 하려면 국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토탈에서 연간 20, 20, 30, 30만 국장한테 등록할 것. 옆에 보면 2번 비등록 사업자 걔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안 한다. 이거는 중요한데 어렵잖아.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냥 누구나 맞추세요. 등록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누구? 국가, 지자체, 공사. 뻔한 얘기지 자기네들. 4번이 공익법인 5번하고 6번만 주시면 돼요. 5번 주택자비 등록사업자와 함께.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함께. 그때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밑에 내용은 거의 읽지 말아요. 668, 669, 670 그런 거는 지금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하면 2절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까지 예상을 해야 돼.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까지. 주택조합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주택조합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근데 다음 주가 사실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인데 이제 우리가 3월 달이 되면 이제 3월 그러니까 지금 1월, 2월까지는 이제 준비운동 과정으로 보고 준비운동. 중개사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몸 푸는 거예요. 준비운동 보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공법뿐만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의가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저는 다음 주까지 진도 맞출 것이고 이제 저보다 빨리 끝난 과목들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3월부터는 이제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3월하고 4월은 이게 3, 4 두 달 과정 아닙니까? 5, 6 그리고 7, 8 그리고 9 그리고 10 이렇게 가게 되면 3, 4월 달은 일단은 우리 기본서에다가 플러스 이 기본서에 있는 문제 풀 거예요. 이제 기본서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기본서를 빨리 하고 기본서 문제 풀고 5, 6월 달 가게 되면 과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법이 이렇게 기본서 문제 5, 6월 달은 유효학집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출천재 있죠. 기출천재 이제 기본서하고 천재까지 하게 되면 양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두껍죠. 뚱땡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줄여야 돼요. 줄이기 위해서 유효학집 나오고 유효학집에다 천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기본서 이게 키가 기본서요. 기본서하고 기본서 있는 문제 풀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 만큼 집에 가서 문제 풀 만큼 뭐를 봐야 돼요? 기출천재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제일 뒤에다 샘플 해놨는데 그 파트에서 나오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여태까지 1회 때부터 하게 되면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대부분 이 천재가 몇 회부터 분석했습니까? 하면 15회부터 해가지고 지금 28회까지 해놨으니까 그럼 몇 회 분량이 이게 꽤 많아요.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똑같은 것은 쫙 해가지고 15회, 19회, 22, 24, 25, 27, 28 이쯤 된다 그러면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고. 그러니까 번호가 많이 붙어있는 애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지문이 집중적으로 나온가 좀 봐보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출천재에 있는 이 내용만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60은 맞춘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안 배운 것까지 들고 가서 하지 말고 배운 내용까지는 저는 기본서하고 이 지금 있는 문제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출천재 이걸 갖다 배운 내용만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배운 내용만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안 되겠고 그 다음 주부터 국계법 하루 딱 끝나면, 국계법 하루 4시간 해서 딱 끝나면 딱 끝난 만큼 이걸 갖다가 30분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한장국법 자료를 주고, 녹음해가지고 4시간짜리 30분으로 녹음을 떠줄 테니까, 운전할 때 들고 가면 시속 140 가니까 운전할 때 듣지만, 그것은 이걸 보면서 들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 그냥 들어가지고는 이거 처음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 들어보세요. 앞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자장가로 들린다. 자장가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속도가 되게 빠르게 하는데도 너무 많다, 너무 익숙하니까 자장가 들린다고. 근데 운전하고 다니면서는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이거 안 돼요. 위험해서 안 되고. 운전 안 하고 다니면서 30분씩만 듣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3월, 4월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월 딱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가가 나온다는 얘기요. 5월 학원 오면서 30분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요약집으로 해가지고 요약집으로 또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또 집에 가면서 몇 번 할 거. 하루에 3번 듣는다고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란 말 안 할 테니까 공법하는 날만 오면서 오늘 할 거 미리 들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학원에서는 자세히 4시간 동안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서 30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5월달 가게 되면 그렇게 빨리 해주고, 나머지 또 여기 문제도 또 한번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작년에 우리 학원 합격률 몇 프로요? 몇 프로? 그러면 97% 그래가지고 뻥이다, 이것은 과대 광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97%는 안 되고 93% 남았나요? 그러니까 90%는 훨씬 넘었는데, 90%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97% 됐냐? 97%는 아닌데 제가 좀 뻥쳐가지고 97이라고 해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다 붙어가지고 학원에서 벌점 먹었잖아요. 벌점 과대 광고 해가지고. 그래도 90 넘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고.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은 구조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학원처럼 민법 많이 해주는 게 없어요. 민법이 항상 관건이 되는데 원장님 강의 못하죠. 진짜 못하죠. 잘합니까? 그러니까 민법 그러면 저도 어디 가든 간에 원장님 추천하거든요. 다른 데 헤매면 가지 말고 여기 들어보라고, 민법. 다른 학원 가서 그런 얘기요. 인정받는 사람이고. 근데 그만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학교에 높이면 높여야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지각하고 오늘 눈 온다고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폐막식 보러 갔습니까? 오늘 폐막식 아닌가요? 그럼 전부 다 거의 응원 갔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도 수업 빼먹으면 안 되죠. 하여튼 빠진 분들은 동강 복습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갈 테니까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만드느라고, 이거 지금 개정된 거 다 바꾸고 번호 뭡니까 이게 끼워 맞춰주느라고 며칠 밤 날 새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데 가치가 좀 있어요.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